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윤충희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하루 공부 365에서 단 1초라도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법이라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잣대가 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는다.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관계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뭘까? 이런 물음에 대해 우리는 죽음과 가까이 있을 때 더 깊게 바라볼 능력이 생긴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의 저자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 이율배반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사람은 죽지만 나는 그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 또는 언젠가 죽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눈을 가리고 죽음을 반쯤 부정하면서 살아간다. 마지막 순간을 확연히 인식하고 끝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이전보다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음을 기억하자. 오늘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는지 알아보고 죽음을 기억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책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점을 애써 무시하고 산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아니 그걸 누가 몰라요 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죠. 요런 말 하면 재수없게 그런 말 하지 마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외면하면서 살고 있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핵심이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셈이죠. 한 오래된 불교 명상법에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나는 본래 나이가 들 운명이다. 나는 본래 병이 들 운명이다. 나는 본래 죽을 운명이다. 나에게 소중한 전부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본래 변할 운명이다.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어떻게 보면 섬뜩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을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죽음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책을 보면서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을, 특히 인생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것들을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중함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내 인생이 한 번의 기회라는 걸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저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깊이 고민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돈일까요? 하지만 죽을 때 그 돈 다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삶의 우선순위를 더 명확하게 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요, 선택의 순간을 참 많이 맞이합니다. 무엇을 더 우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때 내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다. 이걸 떠올리면 뭘 선택해야 할지가 명확히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나서 저녁 먹고 잠깐 시간이 남았어요. 그때 아내가 같이 산책 나갔다가 오자고 합니다. 근데 몸도 피곤하고 오늘 날씨도 춥고 별로 나가기가 싫어요. 그냥 게임 몇 판 하다가 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지금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게임 플레이 기록을 남기는 것보다 사소하지만 아내와의 행복한 추억을 남기고 가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건요, 이렇게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해주는 것 같아요. 죽음을 기억하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통찰은 유산입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이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죽음이 제공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전에 어떤 성공한 기업인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 이 말을 듣고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심지어 이 인터뷰한 CEO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벌써 미래의 일을 고민하고 그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하는구나.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고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그런데요. 이분이 450억을 들여서 시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명품 시계길래 450억이나 들였나 했는데 사진에 보이는 이 시계예요. 1년에 침이 한 번 움직이는 시계라고 합니다. 100년 주기로 두 번째 침이 움직이고요. 1000년에 한 번 뻐꾸기가 온대요. 그래서 1만 년 동안 작동하는 시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시계를 만든 이유는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지어 아주 멀리 있는 후손까지 생각하는 폭넓은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게 되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훗날, 심지어 내가 죽고 없어진 다음의 시절까지도 생각할 줄 아는 장기적 사고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 주변, 내 아이, 내 손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 이걸 고민한다면요, 목표가 아니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죽음을 기억하면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정말 많지만 우리가 항상 죽음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다소 본능적으로 죽음을 외면하면서 살기도 하고 사는 게 바쁘다 보면 이런 생각하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는 특별한 순간을 마련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책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본에서는 새해 전날에 자신의 장례식에 읽을 추도문을 쓰는 전통이 있다고 해요. 이 구절을 읽고 저도 한번 제 장례식에 쓸 추도문을 적어봤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조금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나름 뿌듯한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정말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마워해야 할 분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그분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이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후회되는 일들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약간 고해성사 비슷한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나게 살았는지, 나한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이렇게 후회의 고백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후회의 기록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면 제 삶이 그만큼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막년회라고 막 너무 술만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삶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삶의 우선순위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남기고 죽을 것인지, 즉 내가 남길 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장기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목표가 아니라 비전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새해 전날에 자신의 장례식에 쓸 추도문을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점도 말씀드렸고요. 우리는요, 죽음을 외면하거나 잊어버리고 살지만 죽음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고 피할 수 없는 삶의 종착역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깨닫고 이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도 마련을 한다면 분명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